사실 여기 계신 네 분을 이른 새벽 6시부터 모시고 하는 이유는 앞으로 지금부터 만나볼 이 얘기 때문에 저희가 네 분 모신 겁니다. 이제부터 진짜 논평들을 해볼 텐데 일단 이번 22대 총선 결과로 5년 내내 여소야대 국면을 맞는 첫 정부, 이게 윤석열 정부가 됐습니다. 집권 여당 이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지 않은데요. 일단 앞서 어제 저녁 6시 출구 조사 결과를 받아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목소리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심의 뜻을 따르기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실망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끝까지 국민의 선택을 지켜보면서 개표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이 정치라는 무대에서 나라와 시민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은 단호하고 심플합니다. 그리고 그게 상식과 정의를 기준으로 할 거라는 것도요. 뭐 아침에 누가 그러던데요? 제가 선거 끝나면 유학 갈 거라고요? 저는 뭘 배울 때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공적으로 봉사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제 말을 지키고 끝까지 공공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마지막 메시지는 출구 조사 결과가 실망스럽다. 국민의 선택을 지켜보면서 개표 결과를 지켜보겠다. 이 메시지였는데 물론 출구 조사 결과보다는 조금 의석수를 더 얻긴 했지만 큰 그 대사의 지장은 없었고 국민의힘의 일단 이번 총선 완패로 끝은 났습니다. 최병우 의원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책임이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번 총선의 핵심 그 이슈라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용산발 리스크 얘기를 첫 번째로 꼽았잖아요. 자, 그 연장선상에서 얘기하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책임은 지금 저희가 얘기한 거 그 다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용산발 리스크가 첫 번째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용산의 뜻이 반영된 뭐 몇몇 공천, 뭐 물론 그것도 이제 형식상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걸로 돼 있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이 이제 상당한 패인이고, 지금 살아 돌아왔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그런 분들은 이제 대부분 다 개인 역량으로 살아 돌아온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문에 뭐 져야 할 곳이 이겼다든가 아니면 이겨야 할 곳이 졌다든가 이런 거는 적어도 그 제 눈에는 별로 발견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크지 않았던 만큼 이 선거의 승패에, 예. 그러면 크지 않았다는 얘기는 곧 책임져야 될 몫도 크지가 않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용산발 리스크라고 하는 용산 책임론을 적어도 절반 이상으로 가져간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마 그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이 그 완패의 책임을 크게 물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기 있는 정치부 김민지 차장이 실제로 이제 화면에도 나오겠지만 공식 선거운동 막판에 거의 뭐 처음 저희 단독 동행 인터뷰화해서 한동훈 위원장과 사실 총선 이후에도 본인이 어떤 그 행보를 펼칠지에 대한 대략적인 얘기가 원론적인 얘기라도 나왔긴 했는데 김민지 차장은 이 한동훈 위원장의 향후 행보를 뭐 미뤄 짐작하면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일단 인터뷰에서 들었을 때는 많이 알려진 것처럼 정치라는 무대에서 살 결심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좀 원론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집어서 일부러 물어봤는데요. 예. 그래서 당대표를 하고 싶은 거냐, 일각에서는 대통령을 기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떠냐 생각을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한 위원장 여기서는 좀 말을 아끼더라고요. 예. 뭐가 되고 싶은 것보다는 뭘 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더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지가 더 중요하지 예. 뭐가 되고 싶은지는 좀 나중 일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당내에서 그동안 한동훈 위원장 등장 이후에 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좀 침체됐던 분위기가 살아났다는 평가도 있지만 이번 선거 결과가 사실은 선거가 원톱으로 치러지다 보니까 선거 결과에 따라서 한 위원장의 거취도 좀 정해질 거다라는 관측이 많았는데요. 예. 본인의 생각은 확고하게 비교적 확고하게 결심이 섰다라고 말하면서 좀 아하. 확실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선거가 예상보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성적이 낮게 나오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좀 본인의 의사와 더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좀 달려 있을 것 같고요. 예. 어제 선거 출구조사 결과 이후에 짧게 이제 심경을 밝히고 자리를 그렇죠. 떠났었는데 이후에 이제 선거를 결과를 받아든 입장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장소와 시간이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전 중에는 한동훈 위원장의 공식 메시지 그게 뭐 실제 육성이든 아니면 서면이든 뭐든 뭐 밝힌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노교숙계 그리고 지금 아마 네, 조금 전에 공지가 나왔는데요. 예. 10시 반에 총선 관련 입장을 당사에서 발표할 것으로 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네. 그러니까 약 2시간여 뒤면 한동훈 위원장이 아마 국민의힘 당사에서 직접 이번 총선 결과 109석 정도의 성적표를 받아든 국민의힘의 선거의 수장으로서의 메시지를 내놓을 것 같습니다. 2시간 뒤면 뭐 그 메시지 대한 얘기도 좀 할 테고요. 뭐 속보가 있나요? 예, 아마 준비가 되면 바로 만나보기로 하고요. 예, 노동일 교수와 여성의 정관 때도 공이 이제 한동훈 위원장 뭐 책임론 혹은 질문을 드릴게요. 그 앞서 제가 그렇죠. 이제 김민지 차장이 언급했던 그 내용이 다시 한번 속보로도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이 8시 13분인데 2시간 정도 뒤면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입장을 발표합니다. 이제 어제 출구조사 결과를 받아들고 저녁 6시 즈음에서 저렇게 빨간 마이크를 들고 입장을 밝힌 지 대략 12시간 혹은 15시간이 지난 뒤에 입장을 발표하는 겁니다. 많이 주목이 되죠. 일단 지금 현재의 어찌 보면 이번 총선에서의 물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지만 오히려 지금 주목받는 건 패장이 된 한동훈 위원장이 향후 거취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지만 결국은 좀 더 대통령실, 정권 심판, 당사자가 된 사람들의 앞으로 입장 발표가 더 주목되는 건 오늘 아침은 당연할 거거든요. 노돌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제 가정이 맞다든지. 만약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 얘기도 일정 부분 있었어요. 원래 국민의힘은 사실 그냥 총선을 치렀으면 100석 정도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나마 나중에 나서서라서 10석, 9석을 가져온 거다.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그것도 정말 가정인데 그걸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한 것이라도 했다. 뭐 그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조금 다른 전략을 썼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었을 수 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용산과의 차별을 하든지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을 하든지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 다 부질없는 얘기죠. 대통령은 몇 퍼센트 책임, 한동훈 위원장은 몇 퍼센트 책임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정치를 하겠다 하는 생각이 확고하다면 저는 책임져야 할 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뭐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그 다른 무슨 뭐 아까 얘기한 이철규 위원장이 뭐 인재영입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예.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예. 내가 물러나겠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야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전망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와 같은 현재 예. 그야말로 뭐 윤석열 정권 전체가 심판 대상에 오르고 이른바 불통 또는 고집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에는 책임지지 않는 모습이 상당수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태원 참사가 있었을 때 행안부 장관이 다 모든 걸 수습한 다음에 정무적 책임을 지게 했어야 됩니다. 그거는. 예. 근데 그걸 끝까지 법적인 책임이 없다. 뭐 책임을 딱딱 법적으로 확인해서 물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치가 아닌 거죠. 예. 그건 수사와 재판의 얘기지 정무적 책임을 졌어야 되는데 그걸 지지 않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게 쌓여왔습니다. 최상병 특검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해병대 사령관이라든지 책임져야 할 사람들 그건 지휘 책임입니다. 책임을 지게 했으면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정부적으로도 그렇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예. 지금 책임져야 할 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반면 한동훈이니까 이 정도까지 끌고 왔다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여선 행정관님 또 반면 이런 것도 있어요. 정치 신인 티를 못 벗어서 예를 들면 물론 윤 대통령은 각을 세우기 쉽지 않았어도 뭔가 민생, 물가 잡고 이런 정책적 부분으로 접근하는 전략을 짰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2조 심판론으로 한 게 전략적 부재가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도 사실 그전부터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저도 그런 주장을 굉장히 많이 여러 번 했는데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집권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뭐 국가 비전이나 뭐 아젠다를 펼치는 약간 중도적인 메시지 전략을 펼쳐야지 본인이 뭐 검사였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이제 뭐 상기시키는 그런 뭐 2조 심판론, 특히나 이제 조국 혁신당의 등장으로 예. 어떻게 보면 조국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돌풍이 됐을 때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번 우리 돌직구 뉴스 탑10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재명 대표보다 조국 이야기를 더 많이 언급했더라고요. 예. 그걸 보고 나서 그걸 볼 때 저는 이거 조국 심판 계속 이야기할수록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약점이 계속 이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약간 예.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국민의힘이 역대급 이제 참패를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저는 앞으로 정치를 계속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계속 이제 행보를 이어 나갈 것이다. 약간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예. 왜냐하면요 지금 국민의힘 당선자 뭐 그 인적 구성을 보면은 영남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됐고 수도권에서는 어찌됐든 뭐 안철수 그다음에 나경원 후보 이 두 분만 이제 당선이 됐는데 예. 아마도 뭐 원내대표는 영남당 출신 뭐 친윤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치러질 뭐 차기 전당대회에서는 아무래도 뭐 안철수 그리고 나경원 후보가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예. 이때 나경원 안철수보다는 그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가깝지 않느냐 이러면서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시 재등판해야 된다 약간 이런 목소들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앞서 표현하신 건 영남당이 아니라 영남 출신 뭐 네네 그렇습니다. 영남 친윤 의원들 말씀하신 거죠. 네. 예.